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올라갈까요? 좀 괜찮아질까요? 아니면 점점 더 쉽지 않아질까요?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?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앞으로 한국이 맞이할 경제적인 상황은 꽤나 안 좋을 게 맞다. 힘들고 어려울 게 맞다. 라고 보면 거의 맞고요. 점점 더 참혹해질 거다. 참 어려워질 거다. 라고 보면 거의 맞겠습니다. 어쩌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? 너무 무리하게, 방만하게 이제 나라를 운영하고 이제 개개인들은 이제 돈을 이제 무지막지하게 빌렸던 탓입니다. 뭐 저금리라고 금리가 매우 낮다고 뭐 왕창 빌려냈죠. 10억짜리 집 산다고 6억 7억을 빌려냈고요.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10억 15억을 빚을 냈습니다. 뭐 이자가 뭐 되게 낮다고 뭐 이자 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고 이제 탐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온 탓에 이제 서서히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이제 오는 거죠. 산다라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시간표대로 착착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네 세상입니다. 그리고 정말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갖게 되더라고요.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뭡니까? 그냥 평생 보유하는 거 아니면 가지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자신에게 이제 허락돼야 되는 거죠. 빌려가지고 뭘 해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? 못 기다립니다.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없습니다. 왜?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뭐 금융권들이 가만히 놔두냐고요.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져서 몰락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빚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처음에 빚질 때 부담을 되게 크게 해서 빚지게 합니까? 아니죠. 금융권들은 아주 적은 저금리에 뭐 원금은 나중에 갚아도 돼. 이자만 계속 내면 돼.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죠. 쉽게 젖어들게 만듭니다. 그리고 뭐 저금리로 뭐 2%쯤 대출 받아가지고 수익을 5% 6% 내면 뭐 3% 4% 이제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뭐 계산법으로 이론적으로는 되게 맞는 얘기죠.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. 뭐 결국에는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하나 둘 어긋나는 게 이제 계속 심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락할 겁니다. 몰락하면 어떻게 됩니까? 예전에 월급 받았던 것에 뭐 10분의 1, 5분의 1 월급 받고도 군말 없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. 옛날에는 럭셔리하게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다가 이제는 시계 안 차고 다니는 거예요. 뭐 자가용 끌고 다니고 뭐 아주 초특급 서비스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던 이들이 이제 서서히 허덕이며 살게 되는 겁니다.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막막하다라는 걸 이제 서서히 이제 알아가는 거죠. 뭐 결국에는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씁니까? 도장 찍은 사람이 뒤집어 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금방 해결되냐? 금방 해결 안 되죠. 이런 나라 일본이 왜 그렇게 30년 동안 허덕이면서 살았겠습니까? 대가를 지불하는데 톡톡하게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인 거죠.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걸 내버려 둡니까? 놔두지 않습니다. 지금 미국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하고 지방은행들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제 거의 뭡니까? 거의 부도나기 직전인 상태로 계속 몰아가고 있죠. 감당 못하는 이들은 부도가 날 거고요. 많은 충격들을 겪게 될 겁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미국만 힘드냐? 아니죠. 나도 이렇게 고통 절감했으니까 니네는 더 힘든 거 견뎌라고 강요할 겁니다. 유럽이나 중국이나 한국에 말이죠. 이제 한국 뒤진 거죠. 답이 없습니다. 온갖 추악한 배임 행령과 사기와 조작과 이 협잡이 난무하던 곳이 한국이죠. 지금도 그러하고요.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결국 제일 힘없고 제일 약한 약자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. 담배값 지금 5,000원쯤 하죠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얼마까지 올라가 있습니까? 15,000원, 2만원까지 가겠죠. 뭐 소주 마찬가지고요. 국민연금 지금 한 9% 내잖아요. 나중에 한 18%까지 가겠죠. 20%도 가고. 의료보험도 지금보다 더 오를 거고. 버스 요금, 지하철 요금, 전기세, 수도세 뭐 지금보다 거의 2.5배에서 3배 이상 오른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설마 그런 시간이 안 온다 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. 앞으로 더 참혹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.
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변할 건지 궁금하면 일본 가보시면 됩니다. 일본이 겉으로는 선진국입니다.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죠. 근데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. 어떤지. 일본 가서 보기 어려우면 드라마 보십시오. 일본 드라마 쭉 보다 보면 일본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훔쳐볼 수 있는 거죠.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대충극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.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동생하고 같이 집에서 방치돼서 굶어 죽은 거예요. 그런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거죠. 뭐 온갖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변태 퇴폐적인 그런 업종들이 창궐합니다. 빠친코가 엄청 유행합니다. 일본에서요. 왜겠습니까? 희망이 없으니까,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죠.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막 살았겠습니까?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탕진했겠냐고요. 아닙니다. 아무리 아둥바둥거리고 열심히 살아도 현실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. 이게 사기에 걸려들고 재테크하고 자이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이래저래 뛰어드는 거죠. 인생 역전하고 싶어서, 인생을 뒤집어 엎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인생을 뒤집어 엎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? 그러지 못하죠. 대부분은 그냥 비참한 삶을 적응하면서 살게 됩니다. 저는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,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왜 직장인들이 회식이라 일어나서 회사 사무실에서 그냥 캔맥주 한두 개 가지고 마시고 회식했다라고 얘기할까? 한국에서는 안 그러는데, 한국에서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 잘라주고 소주 부어라 마시라 하고 뭐 건배 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, 일본은 왜 저렇게 단촐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. 좀 지나니까 한국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. 뭐 피자 시켜놓고 치킨 시켜놓고 이제 캔 맥주 돌려가지고 이제 회식하는 거더라고요. 근데 그것조차도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안주 없는 거죠. 안주 없이 그냥 캔 맥주 한두 개로 그냥 끝낼 것 같습니다. 왜? 기업들도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.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. 거기에 맞춰 적응해야 됩니다. 지금의 소비가 좀 과하다, 혹은 내 생활에 있어서 좀 뭡니까? 새는 구멍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거 감안해가지고 줄여야 됩니다. 그거 말고 길이 없습니다. 답이 없습니다. 어떻게든 살아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연끌 했어요. 빚이 엄청나요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 집 전세 줘야죠. 월세 줘야죠. 그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5년, 7년, 10년 버티면서 빚 갚고 또 살아낼 궁리해야죠.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완전 머리끝부터 발까지 뒤집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. 견딜 수 없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, 함부로 욕심부려서 안 되고,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고 건강 챙기고, 언제든지 퇴직 후에 뭐 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자세라야만이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